드디어 최대 클럭인 818MHz까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유저가 직접 방법을 찾아서 직접 유저 패치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드디어 원UI 4.1에서도 GOS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왔고요. 우선 GOS를 해제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 거고, GOS를 해제하고 난 후에 벤치마크, 그리고 일반 앱에 과연 GOS가 정말 적용이 됐을지 안 됐을지 이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GOS를 해제한 후에 인게임 성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OS 해제법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유튜버 네모난 꿈님의 방법을 참고했고요. 자, 첫 번째로 애드가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앱을 설치하기 전에 게임 플러그인을 전부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게임 부스터 플러스나 함께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애드가드를 검색한 후에 APK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해 주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애드가드 앱을 켜고 초기 설정을 진행할 건데요. 밑에 있는 동의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VPN 연결 동의는 허용을 눌러주시고, 프리미엄 무료 체험 안내가 뜨거든요. 프리미엄 결제는 하실 필요가 없고 무료 체험도 굳이 하실 필요 없으니까 일단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메뉴를 열고 앱 관리를 들어간 다음에 검색창에 게임을 쳐주시고요. 게임 부스터, 게임 런처, GOS가 다 뜨게 되는데, 이 앱들을 다 애드가드에서 차단을 해주면 되는데요. 앱을 누르고 스크롤을 내려서 방화벽 탭을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이 켜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꺼주면 되는데, 끄려고 하면은 한 가지 팝업창이 뜨면서 사용 정보 접근 허용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활성화를 해주셔야 애드가드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방화벽 탭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 꺼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을 게임 부스터, 게임 런처, GOS 세 가지 앱 모두에서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휴대폰 설정으로 이동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간 다음에 앱 목록 옆에 있는 정렬 옵션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시스템 앱 표시를 켜주시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게임을 검색해주시고 게임 부스터, 게임 런처, GOS에서 앱을 누른 후에 저장 공간을 들어가시고 데이터 삭제랑 캐시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애드가드가 휴대폰에 재부팅되는 동시에 바로 켜지지 않고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 텀 사이에 GOS가 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를 꺼주신 다음에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팅하고 나서 잠시 동안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애드가드 아이콘과 VPN 아이콘의 상단바에 뜨게 되고요. 이제 와이파이랑 모바일 데이터를 켜주셔도 괜찮습니다. 게임 런처로 들어가 보면은 게임 목록이 하나도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게임 목록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원신 버전 3D 마크를 이제 돌려볼 건데요. 드디어 350MHz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최대 클럭인 818MHz까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GOS가 확실하게 뚫린 거죠. 유저들이 겨우겨우 또 이렇게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걸 왜 유저들이 찾아서 직접 패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GOS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DNS 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Next DNS를 검색한 후에 Try Now 라는 게 뜨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아직 사용 중이지 않다 라는 메시지가 뜰 건데요. 페이지를 조금 내리다 보면은 Next DNS 활성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DNS 서버 주소를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연결에 들어간 다음에 기타 연결 설정을 들어가 주시고요. 프라이빗 DNS를 들어가신 다음에 뜨는 팝업창에서 공급자 호스트 이름 이걸 눌러주시고요. 거기다가 방금 복사한 서버 주소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고 아까 경고창이었던 것이 올 구수로 바뀌면서 Next DNS가 활성화되고요. GOS만 막으실 목적이라면 시큐리티 탭으로 갔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켜져 있는 필터들을 전부 끄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GOS 막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디나이 리스트로 가신 다음에 GOS 서버 주소, 지금 제가 자막으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주소를 복사해서 디나이 리스트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해주시고 나면은 아까랑 동일하게 게임 플러그인도 전부 삭제를 해주시고요. 게임 부스터, 게임 런처, GOS의 앱 데이터까지 다 삭제해주시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재부팅 한번 해주시고요. 이 방법은 재부팅할 때 와이파이나 데이터 미리 끌 필요도 없습니다. 게임 런처도 그대로 비어있고요. 원신 3D 마크를 돌려도 818MHz까지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모두 GOS가 잘 뚫리기 때문에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부분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무료 버전 내에서도 충분히 다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비용 지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GOS를 해제하고 나서 벤치마크를 돌려봐야겠죠. 먼저 원신 버전 벤치마크부터 돌려봤습니다. 실행 전에는 온도가 25.7도였고요. GOS가 켜졌을 때랑 달리 GOS가 차단됐을 때는 정말 순정 3D 마크랑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열은 GOS가 켜져 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순정 3D 마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5도가량 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GOS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게임상의 발열이 높지는 않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게임에서는 CPU 온도나 배터리 온도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고 스로틀링을 일반 순정 벤치마크 앱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두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회차를 보시면은 순정 3D 마크에서는
최저 클럭이 421MHz였고 최고 클럭이 599MHz였지만 GOS를 차단하고 5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클럭이 492MHz밖에 안 되고 최저 클럭은 벌써 350MHz로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계속 클럭이 350MHz대로 유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과를 보시면은 최고 점수는 오히려 순정 3D마크보다 조금 더 높았고요. 최저 점수를 보시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지율도 약 1.3%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스루틀링은 조금 더 일찍 걸렸지만 GOS가 걸리지 않았을 때처럼 최대 성능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번에는 원심 버전 긱벤치를 돌려봤습니다. 지난번 영상 댓글에 볼트님의 S22 울트라가 점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촬영 환경으로 조명도 켜져 있고 계속 장비들도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온도에 따른 스루틀링이 미리 걸리더라고요. 제 기기도 3400점대까지는 뽑아낼 수 있는 기기인데 동일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최고점이 3000점대 초반으로 나왔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실행 전 온도는 28.5도였고요. 긱벤치 역시 GOS를 차단하고 나니까 원래 성능만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정 멀티 최대가 3023점이었고요. GOS를 차단하고 나서의 멀티 최대가 3056점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로틀링이 걸리는 것 자체는 순정보다 지금 GOS를 차단했을 때 살짝 덜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발열 양 차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고 온도를 비교했을 때는 아까 3D마크랑 똑같이 5도가량 GOS가 차단됐을 때가 더 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3D마크랑 긱벤치까지 한번 돌려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습니다. S22 울트라의 쿨링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여러 유저분들의 측정치를 보다 보니까 기기별 그리고 S22 시리즈의 모델별로 좀 편차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내피셜에 의하면 똑같은 S22 시리즈를 하더라도 수율 차이에 의해서 발열이 조금 심한 기기나 아니면 울트라랑 기본 모델처럼 쿨링 설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모델을 최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GOS를 강하게 걸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이게 독이 돼서 돌아온 것 같아요. 여전히 GOS가 일반 앱에서 구동이 되냐 안 되냐 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실제 일반 앱인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S22 시리즈에서 특히 렉이 걸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앱에 따른 최저가 차이일 수도 있어서 카카오톡만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의 DM창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GOS에 따른 차이만 나타날 게 아니라 캐시 데이터에 따른 차이가 날 수도 있어서 삭제 전과 삭제 후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GOS를 해제하기 전에 카카오톡인데요. 캐시가 살아있을 때는 로딩이 이게 조금 걸리긴 걸립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느리게 막 로딩이 안 되지 싶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미디어 캐시를 삭제한 후에 다시 한번 진행해봤는데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제 눈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GOS를 해제하고 나서의 카톡은 어떨지 한번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캐시 삭제 전인데 GOS를 해제하기 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CPU 플롯을 띄워놓으면서 CPU 클럭과 GPU 클럭도 계속 같이 비교해봤는데 클럭마저도 대동소이했어요.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고 나서도 다른 상황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인스타 DM 창인데요. GOS가 살아있는 상태고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기 전인데 카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 로딩 창이 빨랐습니다. 그래서 카톡 최저가가 확실히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진 로딩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OS를 해제하고 난 후에 인스타인데요.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기 전에는 로딩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고 미디어 캐시를 삭제하고 난 후에도 다 비슷했어요. 인스타에서는 계속 빨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진 로딩 문제는 GOS의 영향보다는 앱 데이터의 캐시나 앱 최적화 그리고 저장소의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사진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 로딩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GOS가 그렇게 클럭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게 맞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테스트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또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원 UI 자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쾌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기기 편차나 모델 편차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앱 GO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제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인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우선 원심 버전 벤치마크 두 가지부터 알려드리면 긱벤치는 전체 해상도인 3088 곱하기 1440 제대로 찍혔고요. 3D 마크도 2988 곱하기 1440이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GOS의 해상도 높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원신입니다. 해상도는 1920에 896으로 나왔고요.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에다가 60프레임 설정까지 해놨습니다. 그래픽 품질 최고 높음인데도 불구하고 1920 곱하기 896이라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지금 최대 해상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OS를 해제하더라도 각 게임에서 설정한 최대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어요. 최저 클럭은 285MHz였고 최고 클럭은 무려 545MHz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GOS가 걸렸을 때는 최저 124, 최고 220 막 이렇게 놀던 그래픽 클럭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원신을 약 5분 동안 플레이를 해봤고요. 온도를 재보니까 43.6도가 나왔습니다. GOS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뜨거운 건 아니에요. 자, 다음 게임은 배그 뉴 스테이트인데요. 배그에서는 최고 오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47
곱하기688이라서 해상도가 낮아서인지 클럭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220MHz에서 상시 고정이었고요. 배그도 똑같이 5분가량 플레이하고 났을 때 온도는 39.5도였습니다. 다음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인데요. 해상도는 2988 곱하기 1440이었고요. 최저 클럭은 220MHz, 최고 클럭은 421MHz였는데 최고 클럭인 421MHz는 로딩 극초반에 넥슨 로고 뜰 때 잠깐이었고요. 인게임에서는 220MHz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최상호브로 다 해놓고 있었는데 5분가량 플레이했을 때 35.0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쿠키런 킹덤인데요. 해상도는 카라풀과 똑같이 2988 곱하기 1440이었고요. 최저 클럭은 220MHz였지만 최고 클럭은 무려 818MHz가 나왔습니다. 제가 돌려본 게임 중에 유일하게 818MHz를 찍은 게임이었고요. 최고로 잠깐 찍은 것도 아니고 종종 818MHz가 찍혔고 220MHz랑 818MHz 사이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분 정도 플레이했을 때 39.1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 아카이브인데요. 해상도는 최고 5비였지만 여전히 2316 곱하기 1080이었고요. 최저 클럭은 220MHz였지만 최고 클럭은 350MHz까지 올라갔습니다. 온도는 5분가량 플레이했을 때 40.5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딘인데요. 2544 곱하기 720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저 클럭은 285MHz였고요. 원신과 함께 최저 클럭이 가장 높은 게임 두 가지였습니다. 최고 클럭은 734MHz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꽤나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요. 5분가량 플레이했을 때 온도는 41.5도였습니다. 와, 확실히 GOS를 해제하고 나니까 스냅드래곤 8gen1의 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이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갤럭시 유저들은 GOS를 뚫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냈고요. GOS가 서버랑 통신한다는 걸 이용해서 서버와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GOS가 뚫려버리는 약간 좀 허무한 방법이었고요. 이 정도 방식이면 삼성이 왜 빨리 해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걸 도대체 왜 유저가 직접 방법을 찾아서 직접 유저 패치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GOS가 뚫리고 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삼성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OS가 뚫리는 방법도 나왔고 이미 잘 뚫려서 쓰고 있으니까 조용히 지나갈 이슈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크나큰 오산일 겁니다. 지금 GOS를 뚫은 이 방법은 삼성에서 하지 말라는 걸 유저들이 멋대로 뚫은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딴지를 걸어버릴 수도 있고 이 방법을 다시 막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GOS 논란은 삼성이 직접 GOS를 해제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GOS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사라져야 끝나는 일이지 유저 패치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미 갤럭시 시리즈의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고 삼성에 대한 신뢰도 마저 바닥났고, 이렇게 바닥난 이미지와 신뢰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삼성 본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해주지 말고 모델에 따라서 GOS 기능 해제, 차등을 둔다거나 완벽하지 않은 GOS 해제 기능을 내놓는다면 유저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부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어주길 바라고요. GOS로 벌써 3편을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여러 편을 만들지는 몰랐는데 제가 다룰 GOS의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